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10월 10일입니다. 이 종전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유엔에다 했습니다. 그 시점도 이상하게 북한 피살된 공무원의 그 시점, 그리고 불에 태워진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두 번이나 종전선언에 대해서 한 번은 유엔, 한 번은 또 어디에서 두 번을 종전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종전선언이 중요합니까? 종전선언을 할 때입니까? 아니, 북한을 그렇게 믿습니까? 종전을 하자고요? 대답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종전선언은 혼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누구 때문에 지금까지 받쳐지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건재했습니까? 미국 때문 아닙니까? 한미동맹을 넘어서 한미혈맹이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분 바뀌어가지고 지금 한미동맹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제한 하루 뒤에 미 국무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며칠 뒤에, 며칠 전에. 북압박을 계속한다고 그랬습니다. 찬물을 딱 끼얹었습니다. 보름 만에 종전선언을 또 꺼냈지만은 미국 반응은 냉랭합니다. 국민이 피살된 상황에서 어떻게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갖다 계속적으로 주장합니까? 유엔 총회 연설위에서 보름 만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지만은 미국 조야를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도 없고 우리 국민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된 그런 상황에서 추진하기는 매우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지만 종전선언 자체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국민 생명과 재산과 국토가 담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서 그것이 이루어져요? 마크 네퍼 미 국무부 그 한일 담당 부차관보가 말이죠. 그저께인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 미국 CSIS 세미나에서 남북 관계는 비핵화와 불가분이다. 핵만 없애면 종전선언 아니라 뭐라도 좋다 이거야. 핵만 없애면 자기들이 핵을 버려라 이거야. 우리가 핵이 없으니까. 그리고 전쟁을 포기를 선언 같이 해라 이거야. 아니 혼자서 약자가 종전선언을 하자고 그러면 됩니까? 지금 약자가 약하니까 굴복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이 딱 보태고 동맹이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북한이. 우리가 핵무장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종전선언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핵무장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비대칭 전력으로는 절대 종전선언이 될 수 없다는 아주 단순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칭적 전력, 비슷한 전력, 핵무기, 우리도 핵무기 있고 그런 상황에서 종전선언하면 되죠. 이쪽에는 핵 있고 방사포 있고 온갖 침략 미사일들이 다 준비하고 있고 아니 세상에 보십시오. 우리 국민이 공무원이 말이죠. 서해상에서 저렇게 총격 10발을 맞고 사살되고 또 시신이 40분 동안 불에 태워졌지 않습니까? 그걸 부유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그 정부가 하는 태도 한번 보십시오. 예. 그런 태도에 아래서 종전선언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무슨 종전선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불가결하다. 핵이 우리가 핵무장을 하든지 핵이 핵을 없애든지 북한이 없애고 그 비핵화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종전선언 자연히 누가 말리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서 종전선언에 협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미 국무부 고위관리 발언이 뭐냐. 딱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불가분하다 하고 딱 답변하고 그대로. 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공동 목표인 비핵화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해결과 손을 잡을 때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걸 봐왔다고 딱 우회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종전선언 같은 그런 정치적 선언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그런 의지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것. 그런 지나가던 소도 보면은 그래 그거 맞다 그렇죠. 아니 저쪽에 핵무기 있고 공격적이고 항상 침략적인 애들이 지금 우리만 종전선언하자 종전선언 끝나면 미군 철수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한민국 굴종의 역사가 시작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주한 미국 부대사를 지낸 마크 도컬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새로운 것이 없다. 사실상 한국전쟁을 끝낸 상황에서 종전선언 협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혼란스럽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미국의 소리에서 밝혔습니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응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수미 테러 CSIS 선임연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면 문 대통령이 관계에서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한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김두현 미국 신안보센터 시니어 펠로 지금 한국 분인데요. 이분은 문 대통령이 또다시 뭐라고 하냐 문 대통령이 또다시 종전선언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가 듣고 있기나 한 거냐? 누가 듣고 있기나 한 거냐? 그렇게 꼬집었습니다. 또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견인하되 국민 피살이나 북한의 위협, 대량 살상무기 수출과 글로벌 금융 사기 같은 일들은 멈출 수 없는 의미 없는 언어의 향연만을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이 지금 북한의 위협, 대량 살상무기 수출, 북한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량 살상무기 수출, 금융사기 같은 일들은 멈출 수 없는 의미의 언어의 향연인가? 그런 걸 희망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도 실제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이웃 국가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자 잘 아시죠? 빅터 차. 이분은 관련국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일 관계가 이 목표에 상관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한미일 삼각공조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입니다. 한미일 공조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종전선언이 실효가 되겠습니까? 한국 안보가 어떻게 지켜지겠습니까? 알면서도 왜 그러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습니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것이 무슨 말 뜻입니까? 국가 안보는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강하기 위해서 왜? 지금 동맹이 있어야 되고 또 훈련도 강하게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피땀을 흘리지 않으면 그게 하늘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이런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는 그
그런 집단 앞에서, 그런 정권 앞에서 순진하게 종전선언이 뭡니까?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같은 이렇게 이런 나라가 왜 그런 군사훈련을 갖다가 연합훈련은 3년째나 훈련을 하는, 3년간 군대 훈련 안 하면 그거는 뭐가 돼? 먹통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거. 대통령이 항상 얘기했던 평화군대를 만들려 하는 겁니까? 군은 평화가 없습니다. 군 자체가 완전한 무장에다가 항상 강한 훈련. 그것이 전술전기 연마가 훈련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곧 바로 밑바탕이 돼서 국가 안보가 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항상 국가 안보를 제일 중요시하는 국민이라는 그 인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태양은 떠오릅니다. 지금은 어두운 암흑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대지만 지금 새벽 5시입니다. 곧 8시, 7시 되면은 태양이 쫙 떠오릅니다. 태양의 떠오름은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이고 대한민국의 내일이고 대한민국 헌법 수호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용투림치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누군가 얘기했죠. 어떤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광풍의 시대라고. 광풍도 멈추게 돼 있습니다. 태풍도 멈추고 폭풍도 멈추는데, 예?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불어도 그 미친 바람은 물 다 먹게 돼 있습니다. 자, 폭풍도 질풍도 다 멈추게 돼 있습니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